갑자기 국민 여론조사로 제안합니다. 왜 한 겁니까? 모르겠어요. 이분이 이제 사실 말을 잘 바꿔요. 옛날에 서울시장도 저는 안 나갑니다. 원칙을 가지고 정치를 했기 때문에 안 나갑니다. 이랬더니 바로 나가더라고요. 윤석열 후보의 입장에서는 리스크는 너무 크고 리턴은 작은 안철수가 제안을 했지만은 이게 이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윤석열이랑 그냥 받아버릴 것 같아요. 그걸 할 수 있는 배포가 되느냐라고 할 때 그 배포가 없는 것 같고, 하지만 그런 식의 통큰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 또 호감도가 확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안철수가 딱 던진 것은 나중에 내 책임되지 마. 그러니까 정권 교체 실패한다 하더라도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나는 단일화 제안했다. 니들이 거절했다라는 명분이잖아요 지금. 시사저널 시사 끝장 2월 15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째 날 누구와 함께 진중권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지하철을 반대 방향으로 타가지고 한참 가다가 이상하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인기가 좀 올라가니까 진중권 배불러서 이제 늦게 와? 아니죠. 대구에서 올라와서 서울역에서 여기로 오면 두 정거장인데 아하. 막 너무 차가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신나게 올라탔는데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방향이 거꾸로 가고 있고 뭐 하여튼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자, 본격적인 대선 토론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는 경부 하행선, 이재명 후보는 부산에서 서울 쪽으로 경부 상행선입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단일화부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교수님, 여러 가지 갑론을박 이런저런 설왕설래 있는데 교수님도 안철수라는 인물을 아니까 왜 그동안 완주해요 이러다가 느닷없이 갑자기 뜬금없이 국민 여론조사로 제안합니다. 왜 한 겁니까? 모르겠어요. 이분이 이제 사실 말을 잘 바꿔요. 옛날에 서울시장도 그때 제가 그 전에 몇 달 전인가 인터뷰할 때 서울시장 나가실 겁니까? 그랬더니 저는 안 나갑니다. 그다음에 저는 원칙을 가지고 정치를 했기 때문에 안 나갑니다. 이랬더니 바로 나가더라고요. 성대모사 하신 거죠? 네. 안 닮았나요? 네. 그리고 이번에도 단일화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니 자기가 먼저 툭 단일화 던져먹고 근데 이게 과연 새 정치인가 안철수가 표방하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길 수 있다고 봤을까요, 안 후보가? 이게 사실은 근데 좀 뭐냐면은 좀 어이가 없는 게 그 판돈을 걸면은 쉽게 말하면 자기가 담당하는 리스크에 맞게끔 리턴이 돌아와야 되는데 리스크는 별로 없고 리턴은 굉장히 큰 거잖아요. 반면에 이제 잘하면 이길 수 있으니까. 윤석열 후보의 입장에서는 리스크는 너무 크고 리턴은 작은 그런 게임이란 말이죠. 그래서 안철수가 제안을 했지만은 이게 이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게 좀 등가가 있어야 되는데 워낙 기울어서 그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윤석열이랑 그냥 받아버릴 것 같아요. 크게 그래 하자. 진중권 교수님이 조언을 해준다면 윤석열 후보에게 받아라. 아니 내가 윤석열이라면 밖에 그의 입장이라면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일화다라는 게 이게 어느 정도 자기 희생들도 좀 있고 그 다음에 같이 통합을 한다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래 당신이 들어옴으로써 내가 약간 중도 보수 쪽으로 좀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 근데 그에 따르는 위험 그리고 그에 따른 손해를 내가 감수하고 정말 대를 위해서 나 하나 희생하겠다. 이렇게 딱 던지면은 여론조사 결과가 훨씬 좋아질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공동정부라든지 집권했을 때는 그게 더 훨씬 더 부드러워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뭐랄까 배포가 되느냐라고 할 때 그 배포가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캠프 사람들도 머리 굴릴 때 이 계산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되게 힘들지 않나 싶어요. 지금 희생하는 사람이 간다고 보거든요. 얼마나 배포를 보여주느냐. 그리고 원하는 방식, 네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자. 받겠다. 대선 대선을 위해서 뭐랄까 나라를 위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유권자들이 판단하지 않겠어요? 의원 3명 가진 당하고 그래도 100석 정도 가진 당하고 그러니까
국가를 갖다가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느 쪽인가 여러 가지 고려들이 있을 겁니다. 조사를 하더라도 물론 이제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좀 떨어지지만 안철수에 비해서 윤석열 후보가 하지만 그런 식의 통큰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 또 호감도가 확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정도의 큰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 이제 사라졌어요. 한국 정치에서 다 쪼잔하게 계산들 하고. 네. 그렇죠. 교수님 그렇다면은 여하튼 윤석열 후보가 또 다른 이야기가 통큰 담판을 해야 된다. 예. 통큰 협상. 그러니까 너 물러나라는 얘기야. 통 크게. 아 이건 물러나라는 이야기다. 그렇죠. 통 크게 물러나고 뭐 책임 총리라든지 예, 뭐 이런 공동정부. 쪽 공동정부 뭐 이런 쪽으로 얘기하겠다는 건데 안철수가 꿈이 아마 그보다 더 클 것 같아가지고요. 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그러니까 안철수를 알고 있는 교수님이 보기에는 책임 총리제나 공동정부 받아들이기 위해서 안 후보가 제안한 건 아닐 거다. 예, 그보다 좀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여론조사에서 몇몇 여론조사에서는 자기가 이기는 걸로 나오기도 하고, 예. 그런 다음에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자기가 윤석열보다 이재명을 더 큰 표차로 이기는 걸로 나오기도 하고, 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항상 여러 여론조사 중에서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믿게 되거든요. 네네.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걸로 만족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일단 안 후보는 국민 여론조사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상태고 지금 뭐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아직 국민 여론조사 받아들이겠다는 대답은 안 나온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28일이면은 투표 용지까지 인쇄되거든요. 교수님의 이 탁견으로 보시기에, 교수님의 촉으로 보시기에 저는 뭐 늘 얘기하겠지만 힘들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요. 힘들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뭐냐면 단일화 안 해도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핵관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준석도 마찬가지고. 단일화 없이도 충분히 가능할 충분히 것이다.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막 나오는데 아마도 그렇게 판단하는 데 근거가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 추측에는 그 근거가 여의도 연구소 여론조사인 것 같아요. 여연. 옛날 여러 여론조사가 사실은 굉장히 정확하기로 정평이 높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도 그걸 통해 가지고 네. 뭐 표본수가 많으니까 몇 배씩 쓰고 몇천 명씩 쓰니까. 근데 거기서 아마도 뭐 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들 전화 면접조사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게 나오잖아요. 윤 후보가 앞서는. 그러니까 아마도 여유가 있는 거고 만약에 거기서 이제 또 좁혀진다면 그땐 또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될지는. 자, 그럼 여기서 가장 관심이 많은 건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가 안 되면 좀 선거 승리가 위태로운 것 아닌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사람들보다는 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보수적으로 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다. 단일화가 못 저쪽이 여당인데 안 되면 막판에 무섭게 또 치고 올라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민주당 선대위에서 보게 되면은 뭘 노려야 되냐면 중도층을 노려야 되거든요. 지금 사실은 중도층이 좀 잘 안 잡히고 있어요. 중도층들이 잘 안 잡히고 있는데 일쪽은 뭐 중도층을 거의 내다 버리다시피 했잖아요. 너희들 없어도 우리는 굳이 그냥 밀고 가면 된다. 니들이 어쩔 거야? 꼬우면 저쪽 찍고 그게 아니면 우리 와. 이게 이제 그들의 태도란 말이죠. 야당 국힘의 태도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중도를 향한 구애를 열심히 하게 되면은 뭐 따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 광고도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희석하기 위해서 셀프 디스하는 광고도 찍고 뭐 이런 식의 접근들 그리고 꾸준하게 그 국힘에서 계속 정치적 올바름에 어긋나는 이런 메시지들을 자주 내잖아요. 그걸 가지고 2030들을 이번에도 보니까 또 오똑해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오똑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은 중도층들이 도저히 아유 저쪽은 아무리 이쪽이 밉다 하더라도 아유 저쪽은 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대목에서 그러면 그래도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가 되는 것이 정권 교체 가능성은 더 높이는 일 아니에요? 그건 당연하죠. 자, 그건 안정적이죠. 그렇게 단일화를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 아까 여론조사 내가 윤석열이면 받아들인다.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딱 던진 것은 나중에 내 책임되지 마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 실패한다 하더라도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나는 단일화 제안했다. 니들이 거절했다라는 명분이잖아요. 지금 명분을 딱 쌓아놓은 거고. 그러니까 공은 저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근데 이제 국힘 쪽에서는 그렇죠. 이게. 자 교수님 이리리님께서 안철수 후보가 갑자기 이재명하고 단일화할 가능성
높지 않아요. 그건 가능하지. 일도 없다. 일도 없고 오히려 이제 김동연 쪽을 아마 노려볼 겁니다. 심상정, 김동연과 이재명 후보가 단일화 가능성 있습니까? 심상정은 불가능하고 그 심상정의 단일화하면 그냥 정의당은 그냥 파괴되는 거예요. 그날로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김동연 씨 같은 경우도 하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분이 이제 새물결이라 그래서 상당히 이제 모범적인 풀뿌리 민주주의처럼 이렇게 풀뿌리 조직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배반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힘들 것 같고 뭐 단일화가 된다면 사실 표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분이 거의 뭐 잡히질 않잖아요. 여론조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크죠. 상징적인 의미 또는 심리적인 효과 이런 건 좀 있죠. 마찬가지로 이제 저쪽도 제가 볼 때는 안철수랑 윤석열이 통합을 할 경우에는 사실 안철수에 붙어있던 그 지지표 중에 상당수는 이미 윤석열한테 빠져나갔거든요. 이미 빠져나가 있다. 그래서 그동안에 남은 게 갈라진다 하더라도 다 윤석열한테 가는 게 아니라 일부는 또 이재명한테 가고 일부는 포기하고 이렇게 극히 일부만 남고 그래서 표로 보면은 표 자체로 보면 그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는 않네요. 근데 다만 그게 뭐냐면 안정감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 뭔가 좀 불안해하는 유권자들한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그다음에 하여튼 심리적 효과 그게 좀 크죠. 상징적인 효과, 심리적 효과. 그러니까 강경 보수만이 아니라 중도 보수가 같이 붙어서 연합 정권을 만든다는 심리적인 효과, 상징적인 효과가 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도 마음을 그쪽으로 정할 수 있게끔 해주는 유인 효과는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심상정, 김동연. 뭐 심상정은 힘들 테고 김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단일화가 교수님. 그러니까 김동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렵다. 그분이 명분이 있잖아요. 명분인데 새 정치를 하겠다고 나왔고 그다음에 그 정치라는 것도 밑에서부터 정말 기존의 그 정치 문법에 물들지 않은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배반하고 그쪽으로 간다? 이건 좀 저는 좀 상상하기가 어려워요.